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허위사실의 체계를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허위사실, 허위 표현에 대한 체계를 잡아보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허위사실을 현실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그것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죠? 형법이나 민법이나 행정법에서 현실 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왔죠. 근데 이 시간에는 현실 공간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가상 공간. 가상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를 공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한다. 일단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행위도 현실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살펴봐야 되고 가상 공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이버 범죄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상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허위사실에 대한 체계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법률에서 어떤 법률에서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뭐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 법률이 되고 있는 민법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민법. 자, 민법. 민법에서 허위 사실, 허위의 표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 107조.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믿고 행동하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렇죠? 기본 원칙은. 그런데 만일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너 거짓인 줄 알았잖아. 또는 알 수 있었는데 네가 너무 부주의해서 몰랐잖아 라고 항변할 수 있으면 그런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죠. 그게 비진의 표시예요. 진의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허위라는 소리죠. 허위.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죠. 허위 사실. 그 다음에 108조는 뭐예요? 이건 본격적으로 허위의 의사표시죠. 아예. 네? 아예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하고 이거는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공동 허위 표시라는 말보다는 통정 허위 표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서로 짜야 돼. 서로 거짓말인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과 의사표시를 하는 법률 행위 당사자가 둘 다 이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계약이든 뭐든 법률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초부터 거짓말인 것을 서로 알았고 거짓된 법률 행위고 거짓된 의사표시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무효. 민법에 대한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110조에 보면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죠. 유효.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민사책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관련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형사책임으로서의 허위사실이죠. 형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많은 법률 규정들이 있어요. 다 형사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형사법. 자, 형법 규정을 보면 허위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152조에 보면 위증죄가 있어요. 위증죄. 자,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른 데서는 허위의 말을 해도 되는데 법정에서만큼은 허위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 통역 번역할 때 이것이 허위다.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을 한 때에는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6조에 보면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무고죄. 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반드시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허위 유가증권의 작성. 유가증권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것을 행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 공문서를 작성할 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다. 정말 큰 문제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등등 의사들이 만드는 진단서가 있을 텐데 진단서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데 그게 허위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형사처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허위 사실 유포하면은 처벌을 받는다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죠.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가장 중요한 게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예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을 적시한 거니까 이건 해당 안 되고 2항이 해당되는 거죠.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만 적시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자의 명예훼손이 308조에 바로 나오는데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자, 그 다음에 또 형법 313조에 보면 신용훼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신용훼손죄죠. 신용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훼손. 자,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이 업무방해죄 굉장히 중요하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허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무거운 범죄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통신기본법이 있어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이 47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공익을 해야 하는 내용의 허위 통신을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허위 통신이라는 조가 있었어요. 허위 통신. 그래서 옛날에 아이디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지금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경제 현황을 분석해가지고 A4 용지 한 5매 정도로 해서 논문 비슷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렸어.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맞다고 막 그랬는데 검찰에서 잡아다가 바로 이 죄로 기소를 했어요. 허위통신죄로. 그 경제분석 기사가 허위다라는 거죠. 허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나쁜 걸로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서 올렸으니까 허위통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공익을 해야 하는 내용의 허위통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뭘 하면 공익을 해야 하는 거고 뭘 어떻게 하면 공익이 합치되는 거냐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형법정주의 중에 뭐를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허위통신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없어진 게 아니고 2항이 살아있더라. 2항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인터넷을 전기통신 설비로 볼 수 있는 거죠.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허위의 통신을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 앞에다가 목적 규정만 붙인 거지. 예? 허위의 통신이라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성이 없잖아요. 여전히. 근데 1항만 삭제하고 2항은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삭제하려면 다 삭제하든지. 어쨌든 이제 2항은 목적범이죠. 목적범. 뭐뭐 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범죄를 우리가 목적범이라고 부른다. 어떤 목적이에요?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있죠. 공직선거법.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주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죠. 공직선거법에. 자, 공직선거법에 보면 82조의 4조에 보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그래가지고 지금 현실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관련 조항을 지금 설명하다가 얼렁뚱땅 지금 정보통신망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2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정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아니 되며 라는 표현이 있죠.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죄. 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또 허위 논평과 보도의 금지가 있어요. 이 허위 논평 보도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아주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구나.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사실 공표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다만 이게 공직선거법이니까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만 죄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죄. 네? 이런 용어를 명백하게 쓰고 있다는 건 내가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의 범죄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3조에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형법조항하고 형법 선택 7조하고 같은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70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식어가 있겠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런 표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목적범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런 그 목적도 없고 수식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목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런 수식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이니까.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이니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까 형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량이 어땠어요? 5년 이하였죠. 5년.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의 법정형은 7년 이하로 이렇게 가중됐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허위의 사실 적시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보통 그러죠. 자, 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허위사실과 관련된 것 중에 중요한 게 우리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바로 자본시장법에 그런 게 있는데, 자본시장법 여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켜서 주가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하는 경우에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그래가지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런 게 있고, 제178조의 2 보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금지 그래가지고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 증권
또는 장래 파생 상품 등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래 파생 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허위의 표시, 아까 허위 표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허위 표시하면 딱 생각나는 법률이 또 있어요. 어떤 법률일까요? 그 표시광고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됐죠. 표시광고법, 이 중요하죠.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여기에 허위 광고에 대한 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이런 것들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실 공간에서의 어떤 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가상 공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민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것을 뭉뚱그려서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로서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본 건데, 이런 죄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다른 결과를 달성했을 때만 형사처벌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죠. 사이버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적용 조항이 없잖아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의 규정이 없어요 지금. 사이버 공간상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은. 다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항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상 또는 정보통신망상 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가 좀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많이 해보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70~80%가 돼요. 아무리 그 악질적인 그 거짓말이라도 처벌하면 안 된다. 왜?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거짓말. 근데 국가의 어떤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이버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느냐? 적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하면 사이버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버 엔트로피의 증가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우리 인터넷 문 닫으면 돼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사용 금지. 자, 그래가지고 이 인터넷상의 가장 사이버 공간상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냥 거짓 정보, 허위 사실 행위, 페이크 뉴스,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 아니냐. 사이버 엔트로피의 주범은 바로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 그래서 사이버 엔트로피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음란물이다, 명예훼손이다, 불법 복제물이다, 무슨 그런 거 잔뜩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가장 주범, 사이버 엔트로피의 가장 주범은 허위 사실인 것 같아요. 허위 사실.